요런 이제 물질이 있죠. HF. 제가 분자 구조는 복잡해요, 단순해요? 분자 구조는 매우 루이스 구조 그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게 또 그 뭐냐면 성격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녀석의 뭐냐면 분자 결정 구조. 자, 결정 구조니까 기체, 액체, 고체 무슨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결정 구조니까 고체겠죠. 고체. 그러면 고체니까 고체가 돼야 되니까 온도는 뭐보다는 낮은 조건에서 어떤 온도 조건이 어떻게 누구보다 낮을 때? 그렇지. 그래서 이제 멜팅 포인트보다 낮은 온도에서 제가 이제 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HF가 이제 어떻게 생겨보거든요. 플러린 슈쇼. 이게 단일결합으로 있는 게 HF잖아요. 으아, 다시. 플러린 슈쇼. 이렇게 단일결합하고 있는 게 HF의 구조인데 이때 여기서 플러린 슈쇼 그 다음에 플러린 슈쇼 플러린 슈쇼 플러린 슈쇼 이렇게 번갈아 나타나면서 수소하고 플러린 사이에 수소결합 수소결합, 수소결합, 수소결합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바로 HF의 분자 구조가 그러니까 고체 결정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플러린은 전기임 성도가 크니까 델타 마이너스 성격을 띠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수소는 전기임 성도가 작아서 델타 플러스겠죠. 그럼 델타 플러스 수소와 델타 마이너스 플러린 사이에 뭐가 나타난다? 하이드로진 본딩이 나타난다. 재준 왜 기절하려고요? 재준 잤죠 지금 방금? 방금 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래. 자, 그래서 여기에서 수소결합이 나타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때 이 수소결합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몇 도? 수소를 중심으로 180도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죠? 180도라는 거 기억하고 그러면 그 수소결합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수소 한 개와 뭐 한 개가 필요하죠? 수소 한 개와 비공유 전자쌍 한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수소결합 하나는 그냥 온전히 한 개가 아니라 양쪽의 수소와 양쪽 비공유 전자쌍마다 각각 절반의 지분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럼 이때 얘를 딱 잘라가지고 요만큼이 2분의 1, 요만큼이 또 2분의 1의 수소결합이 있는 것처럼 또다시 나타나는 요 수소결합 속에서도 딱 잘라가지고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 이라고 한다면 보시다시피 HF 분자 한 개당 절반의 수소 결합이 두 방향 있는 거니까 한 개의 하이드로진 본딩이 있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H2O 분자는 최대 한 분자당 몇 번의 수소 결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두 개의 수소 결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HF는 수소가 한 분자마다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의 수소 결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때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바로 플러린을 중심으로 한 각도가 대략 114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소를 중심으로 한 각도는 직선인데 이건 아까서 얘기를 했고요.
근데 플러린을 중심으로는 각도가 114도입니다. 그런데 뭐 100도인지 114도인지 이거를 이런 것까지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114도라는 숫자 자체는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이 자리가 뭐다? 벤트. 플러린을 중심으로 수소결합이 이루어질 때 구분형이다 라는 걸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플러린이 가지고 있는 비공호 전자쌍 구조 때문이겠죠. 플러린은 비공호 전자쌍이 몇 쌍 있어요? 세 쌍 있죠. 그 세 쌍을 다 표현해 볼게요. 비공호 전자쌍이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비공호 전자쌍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플러린이 가지고 있는 세 개의 비공호 전자쌍 중 하나하고만 수소가 수소결합을 이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면 플러린을 중심으로 비공호 전자쌍이 여전히 두 개가 남죠. 이 남아있는 두 비공호 전자쌍 때문에 여기 구조가 구분형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남아있는 비공호 전자쌍 때문에 플러린 주변 각도가 구분형이다 를 화학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바로 VS-EPR이라고 하면 되겠죠? 결합 전자 쌍반발 이론. 아시겠죠? 마치 이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 산소가 수소랑 결합이 될 때 여기가 벤트인 이유가 산소에 여전히 비공호 전자쌍이 남아 있어서죠.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이 산소를 중심으로 여기 벤트인 것처럼 플러린을 중심으로 벤트 구조가 나타나는 원리가 같다 다르다 같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VS-EPR에 의해서 수소 결합으로 분자 결정이 만들어질 때 플러린 중심으로 구분형이 나타난다. 무슨 말 알겠죠? 오늘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좋아. 지환? 네. 그렇게 힘들어하면 졸려하면 밤에 축구 하겠어요? 네. 축구 언제 한다는 얘기? 11시요. 11시요? 아니 11시에 축구할 때가 어디 있어요? 네. 저희 어디서 축구를 11시에? 그 주민 운동장에 있어요. 거기 몇 시까지 하는 운동장? 거기 계속 열려 있어요. 아 계속 열려 있어요? 네. 그럼 사람들이 축구하려고 거기 계속 오는 거예요? 거기 뭐 약간 트랙도 있어가지고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네. 그럼 거기서 오늘 누구랑 축구한다는 얘기예요? 저랑 승호랑 도현이랑 그 민재라는 친구랑. 저 비실이는 안 껴줘요? 네? 저 비실이. 아 재준이요. 재준이 축구를 근데 이 주변에 안 사가지고. 여기 주변에 안 산다고요? 네. 네. 승호는 뭐 이렇게 커버 쳐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커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재준이도 축구 좀 해요? 많이 안. 왜 많이 안 해요? 이막 밤에 11시에 축구하는 애들 보면 한심하죠 막.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거 한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리고 그 지환이는 제 비실에서 안 껴주는 거고요. 그죠? 제가 많이 한심한가 봐요. 아니야. 웃자고 하는 말이고. 야 이게 밤 넘어서까지 이게 축구한다는 거 보니까 참 좋아하는구나 싶어가지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유 참. 그래 다 좋은데 그래서 왜 내 사무실에 와서 같이 자냐고요. 아유 내 진짜 죽겠어 진짜 이상한 사람들. 네, 승호만 잘 걸려. 그래요? 뭐 깐도도 온다던데요? 자는 거요. 네. 아니 도현이는 집에서 잘 걸려. 아 그래요? 바로 앞이니까. 알겠어요. 얘 지금 승우 지금 어딘데요? 진용? 아 진영이요? 네. 맞다. 김해 근처라던데? 네. 그럼 그 축구하겠다고 밤까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 보고 데려오지 말라 했어요. 그래요. 저기 리트리버야. 나중에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축구한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노숙한대요. 그러면 저기 리트리버 뭐라고 할 거예요? 바로 들어오라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기 누구냐? 제주스
나중에 아들 낳는데 아들이 축구한다고 노숙한대요. 그러면 그 광경이 재밌어요, 한심해? 내 얘기가 아니야? 알겠죠? 알겠죠? 그래. 그래. 그래도 뭐 노숙하는 것보다 내 사무실에 있는 게 좀 낫겠지. 그래. 상관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 사무실에 자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상황이 너무 웃기잖아. 아유, 내 진짜 축구가 뭐라고. 아유, 네. 알았어요. 자, 어쨌건. 자, 여기까지 이거 적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HF가 이게 뭘 해야 되냐? 그게 제가 이게 그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산업적으로. 이게 산업적으로 얘가 어떻게 중요하냐면, 얘가 이게 실리케이트, 그러니까 이제 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반응이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그냥 실리콘하고도 반응이 가능한데 얘가 HF랑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뭘 만들 수 있냐면 SiF4 가스, 그리고 얘가 기체 상태라고 할 때, 그 다음 수소기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그 질량 보존을 고려를 하면 여기다가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실리콘은 보시다시피 HF랑 반응을 해서 SiF4라는 녀석을 만들고 기체가 돼서 후루룩 날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소기체가 만들어져서 또 후루룩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뭐냐면은 그 산업적으로 중요하냐면, 혹시 이제 짜잔, 아니지. 짜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리콘 고체 라드가 뭐예요? 라드. 이게 덩어리. 무슨 말이겠어요? 덩어리. 그럼 이제 만들기 나름인데 천차만별인데, 그냥 어느 정도로도 만들 수 있냐면 이게 손바닥 넓이 정도의 뭐냐면 원 두께로다가 이렇게 1m 이상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가의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를 가지고 이제 실리콘을 가져다가 이렇게 열 처리를 해가지고는 이 1m 단위 정도의 실리콘 기둥봉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리콘 라드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거의 순수하게 얘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 얘를 잘라요. 단면을 잘라. 그래서 만들어진 이 널대에 대한 판때기, 아주 얄풀이하고 널대에 대한 판때기, 요거를 실리콘 웨이퍼라고 해요. 웨이퍼. 그럼 이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여기에 집적 회로, 바로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서킷 어떻게 쓰더라? CU 맞다. 그래, CUIT. 오랜만에 써서 철저히 까먹었네.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는 집적 회로, 영어 표현으로는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자, 표현이 어려워서 그렇지 여기에
그 예를 들면은 배터리, 축전지, 전기 저항 얘를 눈에 보이지 않게 조그맣게 더더더더 심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까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가 왜 꼬마 전구회로 그릴 때 전기 저항, 축전지, 뭐 여기에 뭐 배터리, 스위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맣게 여기다 확 심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그냥 직접 캐러라고 해. 이게 직접 캐러를 심은 다음에 이거를 구미에 맞게 톡톡톡톡톡 잘라낸 걸 그걸 우리가 반도체 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게 우리나라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를 막 압박하고 있죠? 트럼프의 전략은 성공한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네,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트럼프의 정치적인 목적, 우리나라를 압박해서 얻으려고 하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룬 유일한 방법은 내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160년 만에 미국에서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이게 한국에서는 내전 벌어지기가 쉽지 않죠. 왜?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과격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 총기 자유화가 안 돼 있죠. 근데 미국은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 게 미국 사람들 사실 존나 싸가지 없죠. 그리고 각 집마다 총이 있죠. 내전이 벌어지기 가장 좋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주 방위군이 지금 이제 텍사스 주 방위군이 시카고로 지금 진격 중에 있거든요. 웬 또 텍사스고 웬 또 시카고냐? 그 텍사스 주지사는 트럼프 편이에요. 근데 시카고 시장은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뭐냐면 트럼프의 명령을 그 뭐냐면은 시카고 시장이 안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트럼프가 텍사스 주지사한테 얘기를 해서 텍사스 주 방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국군이잖아요. 국군. 국군이라는 말은 군의 총 통수권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한 명인데 미국은 군 통수권자가 누구냐면 주지사예요. 주지사가 군 통수권자예요. 그런데 그 주지사가 대통령이랑 협력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주지사가 만약에 대통령의 반기를 들게 되면 내전인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쟁이라는 건 사실 일어나기 쉬운 건 아니지만 각 가정마다 총을 갖고 있는데 어떤 주방군 하나가 시카고로 들어와서 막 밀고 갔다가 또 시카고가 또 어떤 도시예요? 갱의 도시잖아요. 어떤 그 이민자 갱 중에 하나가 에이씨 조까 하면서 한번 갈겨 끝장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시카고면 이탈리아 갱도 있을 거고 흑인 갱들도 있을 거고 멕시코계도 있을 거고 그럼 걔들 다 반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다 이민자 쫓아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탈리아계, 멕시코계, 흑인들 다 배척하잖아요. 그럼 그 갱들이랑 그 주방이랑 충돌이 벌어지겠죠. 그럼 갱들이 처음에는 하다 뭐 이렇게 당연히 뭐 군대한테 상대는 안 되겠지. 하지만 그 중에 어떤 또라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에이 씨발 너 하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면은 거기서 길 지나가다가 누가 하나 총 맞아 뒤지고 막 이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내전이 진짜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지라 사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그럼 생각해봐. 전 세계 최고 강대국에서 나라가 두 조각이 나가지고 옛날 160년 전처럼 남북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160년 전에는 남북 전쟁이었죠. 남북. 그래서 왜 또 남북이에요? 북쪽은 공업지대고 남쪽은 그 뭐냐면 목화 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지대고. 그래서 산업 구조가 달라 전쟁이 된 거라면 지금은 동서전쟁이죠. 동서전쟁.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동쪽 일부 세력. 그다음에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서쪽 세력,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은 뭐 LA 이런 쪽은 대부분 민주당 강세거든요. 예를 들면은 샌프란시스코는 뭐 유명한 곳이에요? 샌프란시스코는 전 세계 모든 이민자를 다 받아줘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는 사실은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은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럼 샌프란시스코는 우리 주변에 불법 체류자가 많다는 거 알죠?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그걸 별로 단속하지 않아요. 그냥 불법 이민자들도 오고 하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야 라고 해서 미국에서 가장 자유롭고 미국의 그 가장 예술적인 성향이 넘치는 곳이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도 뭐 어떤 도시이기도 하냐면 성소수자들이 또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수당 극우인 트럼프나 공화당 극우 쪽은 그런 걸 반대하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캘리포니아 쪽하고 대서양 쪽하고 이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동서 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뭐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뭐 어차피 뭐 전쟁은 내 나라에서 벌어지면 골치 아픈 거지만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돈을 존나게 벌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내 나라에서 벌어지는 건 안 되지만 딴 나라에서 벌어지는 건 상당한 돈벌이의 기회지만 또 이제 그 뭐냐면 인류의 쪽으로다가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뭐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여하튼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축구 소녀? 알겠죠? 하여튼 그래. 하여튼 반도체. 그러면 이 반도체를 만들 때 얘가 왜 중요하냐? 이 실리콘 웨이퍼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게 뭘까요? 바로 불순물. 영어 표현으로는 임퓨리티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불순물이라고 해서 뭐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먼지 같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저 먼지가 앉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불편한 점은 뭐예요? 이 실리콘 웨이퍼에 먼지가 앉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불편한 점. 바로 전기 저항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예민하게 직접 회로를 쌓을 건데 요구되는 수준의 전기 저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에 먼지가 앉거나 불순물이 껴들어가면 그 전기 저항이 내가 원하는 수준이 되겠어요? 막 예측하지 못하게 변해버리겠어요. 그러면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은 먼지 등이 앉지 못하도록 굉장히 클린한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피부과 시술 중 필링이라고 알아요? 뭐라고요? 필러는 이 필러고요. 지금은 필링이야. 이게 필러가 뭐예요? 필러가 뭐예요? 보톡스 아니에요? 이 단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젤 같은 필러의 뜻은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기둥. 그래서 다리에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이걸 필러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도로에 지나다니다 보면 이 기둥 이게 위에 이 다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창원은 계획도시라 또 희한하게도 다리 볼 일이 좀 없긴 하네요. 근데 만약에 다리 같은 거 보게 되면 다리 기둥 밑에서 보면 기둥 밑에 P1, P2, P3 이게 써 있어요. 뭐겠어요? 첫 번째 기둥, 두 번째 기둥, 세 번째 기둥 밑에서 번호가 써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어디서 사고 나거나 뭐 부서지면 와서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신고 받을 때 몇 번째 기둥에 얘기할 때 이거 보고 P3요, P2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와가지고 고쳐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 밑에 진짜로 P라고 써야 되니까 P가 필러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피부 시술의 필러가 뭐겠어요? 피부 시술의 필러가 피부 레이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레이어가 있는데 얘가 지금 피부가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쭉 처진 거예요. 여기다가 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케미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얘가 기둥이 돼서 얘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뺀뺀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이런 수술을 필러라고 하는 거야. 필러의 뜻은 기둥이라는 뜻이야. 기둥 알겠죠? 이거 수능에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단어예요. 알겠죠? 아, 나 진짜 영어. 그 다음 여기서의 필은 껍다구를 벗기다. 알겠어요? 껍다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예뻐 보이는데 1등이 뭐예요? 예뻐 보이는데 1등. 성형수술 아니에요. 알겠어요? 성형수술 아닙니다. 예쁘게 보이는 것의 1등 다이어트예요. 알겠어요? 다이어트예요. 2등 피부 상태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심각하게 예쁜 눈, 예쁜 코, 예쁜 입 그런 거 따로 있게요, 없게요? 사실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눈만 우와 눈만 이런 눈 없다니까요, 사실은. 근데 물론 좀 효과를 극대화해서 좀 크게 만들고 막 이렇게 서클렌즈도 끼고 화장도 해서 눈썹도 붙이고 하지만 그냥 절대적인 눈, 그러니까 아무리 예쁜 연예인도요 눈만 딱 떼서 보면 그냥 눈이지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사실은 이목구비가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그 눈, 코, 입의 비율이에요. 비율. 위치예요. 위치. 그러니까 특별히 예쁜 눈, 코, 입 그런 건 없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맨 처음 보이는 게 첫 번째가 건강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건강하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건강함의 첫 번째 족도 다이어트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의 다이어트 상태란 특별히 말랐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몸이 가지고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다이어트죠. 다이어트는 먹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히 잘 먹거나 나쁜 거를 먹지 않아서 내 몸의 체형을 좋게 유지하는 것. 그러면 비실해 보여요? 건강해 보여요? 건강해 보이죠? 그 다음 피부톤이라는 것도 건강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관계 있죠? 피부 안 좋은 사람은 보통 뭐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피부 안 좋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디가 안 좋아요? 피부 트러블 많은 사람 어디가 안 좋아요? 소화기가 안 좋아요. 피부하고 소화기는 직방이에요. 직방. 왜겠어요? 소화가 안 되면 이건 되게 화학적인 건데 소화기가 안 좋으면 여기서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겠어요. 소화가 잘 안 되겠죠. 소화가 잘 안 되면 혐기성 세균들이 많아지면서 이 원치 않는 대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무슨 기체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혐기성 기체들이 호흡하면서 만들어낸 기체가 장에서 생기게 돼요. 뭐 H2S 같이 나쁜 거나 암모니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메테인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기체는 밀도가 커요, 밀도가 낮아요? 기체는 밀도가 낮잖아요. 그럼 그 기체가 혈액이나 혈장에 녹은 채로 순환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겠어요, 위로 올라오겠어요? 그나마 아래로 내려오는 건 방구풍에서 배출할 수 있지만 방구를 항상 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혐기성 세균들이 장에서 번식하는 애들이 만들어낸 기체가 혈액에 녹으면 그 혈액은 기본적으로 밀도가 높아지겠어요, 밀도가 낮아지겠어요? 밀도가 낮아지겠죠. 그럼 밀도 낮은 혈액은 밑으로 내려가서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위로 올라오고 있죠. 위가 어딘데요? 머리요. 머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뇌 쪽이나 혹은 뇌혈관 쪽에 원치 않는 기체들, 암모니아 기체나 메테인 가스들이 내 뇌혈관 쪽에 모일 거라고요. 그럼 아무래도 이건 정상적 상황이에요?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 불편함이 뭐로 나타나겠어요? 두통. 두 번째, 피부 트러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예뻐 보이려면 화장품을 쳐바를 게 아니라 뭐? 내가 지금 소화가 잘 되느냐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예뻐 보이는 것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화가 잘 되려면 방법은 뭐예요? 소화가 잘 되려면 방법은?
소화가 잘 되려면 방법은 뭐예요? 바른 생활이에요. 바른 생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빵, 과자 이런 거 안 먹고 무슨 말 알겠어요? 밥 잘 먹고 무슨 말이야? 군것질 안 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즉 바른 생활하는 사람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약을 처먹고 막 뭐야 이런 게 아니고 바른 생활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타니 보세요. 오타니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엄청 잘생겼죠? 왠지 아세요? 그 사람 완전 바른 생활인 사람인 건 알죠? 완전 바른 생활 사나이에요, 그 사람. 그럴수록 피부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오타니의 눈, 코, 입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바른 생활하면 피부톤이 밝아져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화학적이거나 자연과학적인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피부 트러블이 있다. 그럼 병원에 가서 의사랑 상담하겠죠. 그럼 의사는 이런 얘기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절대 안 해주지. 왜? 톤이 안 되니까요. 피부 트러블 와서 온 환자한테 바른 생활 하시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의사는 문 닫아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의사는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의사는 어떻게 해? 자기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비싼 등록금 내고 의사 자격증 땄으니까 뽕 뽑아야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권하겠지? 그때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깎아봅시다입니다. 뭐예요? 피부 한 층을 화학 처리로 깎아내는 거예요. 그게 필링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트러블이 있잖아요. 여드름도 나고 막 거물거물한 게 있잖아. 피부를 깎아버리는 거야, 그냥. 물론 칼을 넣어서 깎는다 이건 아니고 이게 산화제 같은 걸 활용해서 피부 겉면을 약간 화상을 입혀요. 살짝 약하게 화상을 입혀요. 그런 상태로 화상이 나면 껍질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걸 싹 닦아내는 거예요. 그런 걸 화학 필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겉표면에 막 거뭇거뭇하고 이랬는데 한번 싹 닦아내버리니까 순간적으로는 깨끗해지겠죠. 하지만 그것도 2달을 못 넘겨요. 왜? 2달 후에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빵 사 먹고 막 무슨 말 나겠어요? 화학 첨가물 있는 거 존나 처먹고 막 밤새고 막 이러니까 그럼 또 이제 소화 안 돼가지고 나는 거야. 그럼 결국 누구만 돈 버는 거야? 의사들만 돈 버는 거라고. 무슨 말 나겠죠? 그러니까 그때 쓰는 테크닉을 뭐? 필링. 그럼 잘 봐. 이게 막 잡티가 있잖아. 잡티 어떻게 하라고? 잡티 어떻게 하라고? 필링을 하자 이런 얘기지. 어떻게 필링해? 어떻게 필링해? 요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가지고 직접 회로를 심기 전에 반도체 칩으로 만들기 전에 여기다가 쏴주는 거예요. 뭘 쏴주냐면 HF를 수용액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혹은 뭐 어떤 수용액은 아니더라도 용매 상태에 녹여 가지고는 얘를 여기다 분사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싹 분사를 하면 얘가 실리콘이랑 반응해서 기체가 될 수 있겠지. 그럼 기체가 되면서 여기에서 막 이렇게 뭐냐면 이게 날아가는 거야. 뭐가 날아가겠어요? 불순물이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아예 겉표면 한 층을 깎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한 실리콘 웨이프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직접 회로를 심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는 이 HF를 별로 안 쓰겠어요? 억수로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 HF라고 하는 게 무슨 특별히 반도체를 만드는 성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세제인 거잖아. 세제잖아. 그러면 세제라고 하는 걸 막 아껴서 쓰겠어요? 뭐 되면 붕붕붕 쓰겠어요? 붕붕붕 쓰는 거지. 그래서 반도체 공장에서는 이 HF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세제 역시 스스로 불순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자체로도 울트라 클린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자체로도 울트라 클린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99.99999% 순도의 HF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런 초고순도 HF를 사용해서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설거지를 하고 저 직접 회로를 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HF가 실리콘이랑 반응을 하는 좀 희한한 특징 때문에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는 이걸 아주 많이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지금 이제 일본 총리가 바뀌었죠. 네, 일본 전 총리가 이시바 총리인데 그냥 반은 그나마 좀 상식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제 미친년으로 바뀌었죠. 네, 해가지고 어떤 쌍년 하나가 이제 되는데 그 다카이치 사나이라고 미친년 하나 있어요. 미친년. 그래서 이제 왜 내가 뭐 쌍년이라고 하느냐? 한국이 일본에게 기어오르는 것 같다라고 실제로 공적으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국가 관계에서 아무리 강대국 약소국이 있더라도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기어오른다 이런 표현 쓰면 돼요 안 돼요? 그 미친년 쌍또라이예요 그냥. 그런 년이 한 나라의 대통령 같은 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다카이치 사나이 그 여자가 이제 그러면 뭣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한 거냐? 아닙니다. 정치인쯤 되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 하게요? 돈 받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누군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돈 받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기는 그 한마디로 욕먹고 엄청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식의 뒷돈을 받거나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외교나 정책을 펼치기에는 역부족인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본 내 정치가 좀 복잡한, 일본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하고 많이 달라요. 희한한 점들이 많은데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자민당 총재가 되면서 이 자민당에 협력을 하던 다른 당들이 지금 거부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민당의 그 뭐냐면은 그 국회에서의 점유율이 50%가 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또 지금 닥쳤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정치도 어떻게 될지 참 희한한데 여하튼 그러면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게 일본의 극우들이잖아요. 그 일본의 극우를 상징하는 전 총리가 누구예요? 바로 아베죠, 아베. 그 아베가 무슨 이상한 짓을 했어요? 공부 안 했지 않나? 바로 한국의 HF 수출 금지를 했었죠. 자, 왜냐하면 99.99999%면 고순도예요, 저순도예요? 고순도죠. 이 고순도 HF는 어느 나라가 많이 생산했게요? 메이드 인 자판. 그래서 메이드 인 자판에서 99.999% HF를 생산했던 거예요. 그러면 삼성반도체나 SK 하이닉스는 HF를 어디서 수입해서 썼겠어요? 일본에 수입해 쓴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베가 대통령일 때, 아니 아베가 총리일 때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짓을 했냐면 박근혜가 아베랑 합의를 한 게 있어요. 뭘 합의를 했냐면 위안부 할머니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발적인 매춘부여서 2차 세계대전 때 돈 받고 일본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다. 자발적 매춘부다. 라고 하는 협정에 박근혜와 아베가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베가 오케이 대신 우리가 100억 줄게 하고 우리나라가 100억 받고 박근혜 정부가 100억 받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모두 다 뭐냐면은 매춘부다라는 서명이 협정을 했어요. 사인했어요. 그래갖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100억 쏴주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었죠. 그 이후에.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100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먼지예요? 대한민국 경제 규모의 100억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먼지예요? 먼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1년 총생산 얼마예요? 1500조 원, 1500조? 전 국민 5천만 명이 일하면 1년에 1500조를 만들어요. 거기에 100억.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받고 일본의 위안부 범죄를 퉁쳐준 게 박근혜예요. 근데 민주당 정권을 딱 받게 되면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냐면은 버릇없이, 이건 내 표현이 아니고 일본 표현이에요. 버릇없이 그 협정을 파기하고 일본에다가 다시 100억을 쐈어요. 안 받는다. 그래서 아베가 한국에 보복을 하려고 너네 반도체 생산해야지, 너네 반도체 생산 못하도록 우리가 이거를 수출 안 할 거야. 그래서 일본의 이런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그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을 한국에 수출하지 않는 무역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잘못이죠? 한국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뭐냐면 일본, 그 위대하신 일본님과의 협정을 우리가 파기한 거 아니에요? 뭐 꼴랑 위안부 할머니 매춘부로 만드는 게 뭐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잘못했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죠. 뭐 그 가치 판단은 여러분 개인에 맡기겠습니다. 나의 답은 뭔지 알겠죠? 나의 답은 뭔지 알겠죠? 이 박근혜 쌍년 같은 년이 이제 되도 않는 거에 서명을 해가지고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이제, 여하튼 그럼 왜 박근혜는 아베와 그런 협정에 사인을 했느냐?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켰게?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오바마가 시켜서 한 거예요. 오바마가. 그래서 오바마 존나 이 개새끼, 오바마 개새끼, 그 만나면 때려줘야 돼 진짜. 오바마 좋은 대통령 같죠? 존나 이 개새끼 오바마 진짜 이거 하여튼 여하튼 그래서 아베가 이 99.999%의 일본산 고순도 HF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겼겠죠. 그럼 이건 어쨌건 우리나라에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잘못했다고, 문재인 대통령 잘못했다고 국민의힘하고 조선일보에서 막 떠드는 거야. 막 떠드는 거야. 우리나라 반도체 사람 난리 났다고 막. 자, 그럼 생각해보자. 그럼 잘 봐. 여기서 잘 봐. 잘 봐. 예를 들면 저 누구야? 저기 승만아. 만약에 승만이네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하셔. 중소기업을 하는데 이번에 드디어 삼성과 애플에 부품을 납품하게 된 거야. 삼성하고 애플 같은 회사에. 그러면 승만이네 집엔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좋은 일인 거지. 삼성과 애플에 중소기업 사장이 부품을 납품해. 자,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에이, 나 이재용 싫어. 에이, 이재용 나쁜 놈. 에이, 삼성이 납품 안 해. 나 안 해. 납품 안 해. 하면은 엄마가 뭐라 하실까요? 엄마가 뭐라 하실까? 엄마가 막 등짝 싸대기 날리고 막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양반이 미쳤나?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삼성은 아무것도 아닌 회사야, 월클 회사야. 월클 회사지. 거기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잖아. 그러면 중소기업이 삼성 같은 대기업에 나 안 해! 나 안 팔아! 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예요? 미친 짓이에요? 뻘짓이죠, 뻘짓.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삼성에서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난리가 난 것 같아서 어떤 언론 기자가 삼성 반도체 직원이랑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삼성 반도체 직원이 뭐랬게요? 아직 잘 갖고 있어요. 삼성 반도체 직원이 한숨을 푹 쉬더니 한 일주일 밤새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하는 이런 정도의 공격은 우리 입장에서는 한 일주일 고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99.9999%의 고순도 반도체형 HF를 생산하는 회사가 일본만 있느냐?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99.99% 순도의 우리나라 제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동안 안 썼느냐? 귀찮아서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품 바꾸면 성능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귀찮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했다가 일이 터지니까 뭐야 또 거래처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야 어디 있는데 찾아봐라. 막 연락했더니 우리나라 어디 있다는 거야. 근데 그 회사도 삼성반도체 같은 데서 안 써주는 바람에 기술 개발만 해놓고 생산을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돌아가지 않아서 우리가 안 했던 거지. 이 계기로 이 HF 이거 100% 국산화됐어요. 그러면 일본의 HF 생산에서 어떻게 될게요? 다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 일본 대기업의 유일한 고객이 삼성반도체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 고순도 HF를 쓰는 회사는 삼성하고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안 판다고 했으니까 이 회사 망해서 없어졌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더 이상 반도체 산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어깃장을 놓은 부품들을 그러면 생각해보자. 잘 봐봐.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중소기업 사장인데 삼성하고 애플에 납품할 수 있는 건 가문의 영광이잖아. 이 일이 있자마자 러시아, 스웨덴, 노르웨이 회사들에서 막 연락이 오는 거야. 우리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 일본에서 안 판다고 하는 모든 제품들이 몇 개는 국산화, 어디는 러시아, 어디는 뭐 스웨덴 이런 식의 부품들로 다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극우라고 하는 애들이 하는 이 전략과 정책이라고 하는 건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한테 매춘부라고 하는 그런 막말을 해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얘를 보면 과학자로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생각이 납니다. 뭐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문제 하나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쭉 넘겨서리. 저기 37번 그리고 38번. 자, 26페이지에 37번, 38번 문제 있죠? 보이세요? 이 37번, 38번 문제가 또 매우 재미있는 문제예요. 37번은 2010년대에 중국에서 있었던 멜라민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사태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멜라민 분유파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소재로 서울대에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도 수소결합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성격을 묻는 문제인지라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38번 문제는 서울대 화학과에 이제 서정상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이 몇몇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화학 실험을 해서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화학 교육 학회지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서울대에서 이렇게 입시 문제로 만든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때 시험 출제진으로 그 교수님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38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문제 구성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문제 해결된 방식을 보면 의외로 굉장히 좀 팬시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번도 수소결합을 설명하는 중요한 아이디어인지라 이 두 문제 다음 시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하고 그 다음 상도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